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럭스 아날라이저에 제가 쓰고 있는 세팅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어라운지에서 이 플럭스 아날라이저 에센셜 버전과 미터 옵션을 별도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스튜디오 세션 버전을 구입하시면 예전처럼 샘플 그래버란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바로 오디오를 입력받아서 레벨 미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레이아웃에서 이 스튜디오 A나 혹은 마스터 D 이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스튜디오 A 세팅으로 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레이아웃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좀 빼고 필요한 거는 좀 넣고 사이즈 조정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팅대로만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앞에 아이콘은 명령이라든지 로그 파일들 보는 거라서 우리가 쓸 일이 없고요. 이 I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화면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특별한 정보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RTA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I를 눌러 놓으면 특정 위치 값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IO, 인풋 아웃풋 설정이죠. 컨피그레이션에서 내 설정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인풋 디바이스, 내가 5인패를 쓴다면 5인패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맥에서 가상 IO를 쓰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다시 모니터링 할 거면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냥 이 아날라이저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웃풋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플럭스에서 아웃풋은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에서는 ACO 드라이버가 지원되는 5인패만 설정이 됐었거든요. 혹은 보이스 미터 바나나 같은 가상 오디오 라우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 인풋 디바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레이트나 버퍼 사이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걸 따라가면 되고요. 최대 채널 지금 2채널 되어 있습니다. 최대 채널이나 레퍼런스 컨피그레이션은 우리가 측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팅하면 되고요.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같이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플럭스 아날라이저는 스피커 튜닝하듯이 측정하는 그런 옵션들도 있어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정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채널의 1, 2인풋 이거 중요하죠. 외부에서 연결된 채널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상 채널이라 이렇게 채널 1, 2 돼 있고요. 만약에 극성을 뒤집을 거면 페이즈 인버트 요거 온 해주시면은 파형이 뒤집혀서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프에다 두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OSC 항목이 있는데요. 이 OSC는 오픈 사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미디에 확장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베링거 윙이나 X30 이런 것도 OSC로 컨트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팅을 안 하니까 쓸 필요 없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UI, 유저 인터페이스 세팅입니다. 여기도 지금 기본 설정 저장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수직 동기와 버티컬 싱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요. 화면에 재생률이라는 게 있어요. 60Hz, 120Hz 그런 주사율 있죠. 그거에 맞춰서 화면을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버티컬 싱크를 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스몰 스케일은 이 플럭스 아날라이저에 작은 글씨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LUFS 값 나온 이 숫자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UI에서 스몰 스케일을 좀 키워볼게요. 숫자가 너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게 화면 레이아웃이 좀 조정되면 이런 그래프들 좀 줄이고 글씨 좀 더 크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14로 놔볼까요? 14로 놔도 이렇게 화면을 넘어서진 않네요. 라지 스케일은 마찬가지로 큰 글씨들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금 글씨 보이시죠? 주요 큰 글씨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좀 바뀝니다. 한번 최대로 하고 볼까요? 여기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센터, 라이트 이런 거 글씨가 커졌죠. 그래서 적당히 두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작아졌습니다. 스펙트럼 피크 라벨은 여기에 이제 피크 주파수가 얼마인지 나오는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활성화되면 보여드릴게요. 밝기, 컨트라스트 이거는 이제 단축키로 기본 설정 레이아웃을 불러오는 설정이고요. 그 다음 톱니바퀴 설정 가보겠습니다. 셋업. 샘플 그래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오디오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이 RTA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샘플 그래버는 검색해보시면 설정하는 방법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엔진 프레임 레이트나 디스플레이 레이트는 그냥 30프레임 놓으셔도 되고요.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찍거나 그래프가 좀 샤프하게 움직이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60 정도에 두면 되겠습니다. 120도 있는데요. 120은 너무 높아서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RTA 블록 사이즈와 TF 스윕 블록 사이즈는 FFT 프리의 변환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디오 샘플을 조각 내서 보내주고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화면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의 크기인데 조각의 크기가 클수록 주파수가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져서 좀 더 정확한 RTA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프가 느려지고 컴퓨터의 부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6536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뒤에 그래프. 그래서 보통은 뭐 8192 안팎으로 노는데 8192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16,000대역에다 놓고 있습니다. 예, TF 블록 사이즈 이것도 뭐 큰 변화는 없는데 16,000에다 두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컴퓨터 사양 여건 봐서 컴퓨터가 좀 버벅거린다 그러면 8,000에다 두셔도 됩니다. 오버랩 같은 경우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토에다 두고 쓸게요. 퓨어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지금 ON으로 되어 있는데 오프로 하면은 여기 지금 가시처럼 보이시죠? 네,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퓨어 스펙트럼은 ON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 관련 내용들은 뭐 FFT라는 거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샘플레이트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거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코드맨 TV님께서 알려주신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몸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멀라이즈 마찬가지고요. 스케일링도 파워에 두시면 됩니다. 타임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왠지 피크미터 보다가 RMS로 보는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죠. 타임 에버리징은 끄겠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도 기본값 두시면 되고요. 랭스도 기본값 두시면 되고요. 이 오토포즈 트레숄드는 뭐냐면 오디오가 마이너스 64데시벨 풀스케일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가 나오면 측정을 멈추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아주 작으면 이 화면에 게이트가 걸렸다고 나오는데요.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리가 크면 소리를 줄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의도하고 앞에 1시간을 방송을 묵은 방송을 미리 켜놨다고 쳐요. 그럼 평균 값으로는 이 LUFS 값이 확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가 날 때는 그 인티그리티드 값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측정을 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는 기온인데 이거는 온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변수를 이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셋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세팅을 해볼게요. 예전 버전에서는 여기 네뷸라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이 네뷸라 같은 경우는 저음과 고음에서 얼마나 좌우로 패닝이 이루어지느냐 그 뜻입니다. 보시면 킥자리 이렇게 좀 모노 성분이 있고요. 200Hz 안팎부터 이렇게 좌우로 넓게 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버브 같은 역상 성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좌우 패닝 값에 따른 그 위치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팝음악 들을 때마다 전나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 벡터스코프인데요. 모노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한 줄이 생깁니다. 아울러서 역상 성분이 없고 정이상만 있을 경우에는 하단에 이렇게 플러스 1쪽으로 빨간 포인트가 가게 됩니다. 왼쪽 채널만 나오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음원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빨간 포인트는 0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의 길이는 볼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른쪽은 예상이 되시죠? 오른쪽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45도 기울어져서 나옵니다. 허림 교수님의 피아노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두 마이크가 간섭을 일으키면서 복잡한 이렇게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벨 미터 파트 쪽인데요. 이 레벨 단위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부연 설명 생략하고요. 그리고 하단은 웨이브 파형이 지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만질 거는 없어요. 요 각각의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설정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모르고 만지면 세팅 값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만지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요 RTA 보겠습니다. 일단 바깥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이 화살표는 재생이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M은 이제 맥스라고 해서 피크 값이 남아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피크 값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는 최종 피크 값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쓸 필요가 없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에서 합산, 썸 그런 뜻이죠. 이걸 누르면 좌우 채널이 분리돼서 보입니다. 지금 모노 성분이라서 녹색에 가려져 있는데요. 스테레오 한번 음원 틀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섞여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초록색과 파란색이 지금 분리돼서 보이시죠? 이렇게 L, R을 별도로 분석하고 싶으시면 이걸 끄면 됩니다. 그리고 L만 분석하고 싶다, R만 분석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별도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게 무난해서 저는 시그마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쁘네요. 자, 이제 대망의 이 설정 들어가 볼게요. RTA의 설정입니다. 제일 낮은 주파수 20Hz 놓고 쓰고 있고요. 맥스 프리퀀시 22000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맥스 레벨 같은 경우는 요 꼭대기 레벨을 얼마에 보겠느냐인데 사실 요 RTA 값은 제대로 믹싱하면 0까지 올 일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0에다 두고 쓰고 있습니다. 요 RTA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화면 비율이 은근히 중요해져요. 항상 보던 가로 세로 비율이 아니고 가로로 좀 더 길어졌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되게 낮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세로로 높아졌다 그러면은 볼륨이 되게 높아진 것처럼 보여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RTA 가로 세로 비율은 항상 같은 비율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맥스 레벨도 어느 정도 기준을 보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최소 이 민값, 미니멈 값은 보통은 라이브 상에서는 플로우 노이즈도 생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에서는 마이너스 96에다 두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 노이즈가 아닌 이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원하신 대로 두고 쓰시면 돼요. 발리스틱 이 단어 이해하는데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Y축이 떨어지는 그 타임이거든요.
이게 지금 0.3초로 돼 있는데 한번 길게 해볼게요. 떨어지는 시간이 느리죠. 하늘로 포를 쐈다고 생각할 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그 느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0.3 두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릴리즈 타임은 피크가 지금 그려져 있죠. 피크가 얼마나 늦게 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높은 값을 두면 피크 값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분석하기도 그렇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너무 낮으면 피크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잘 못 보죠.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계들이 3초 전후에 피크 값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주파수만 보일 건데, 새로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뮤직, 피아노 건반 음계가 나왔어요.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리퀀시에 두겠습니다. 주파수. 스무딩 타입. 이것은 주파수별로 얼마나 쪼개서 보겠느냐 그건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게 3분의 1 옥타브죠. 그래픽 이퀄라이저들이 3분의 1 옥타브고요. 요 하얀 구름부터 좀 없앨게요. 커브 디스플레이에 보면 올이 있고 풀이 있고 이 스무드가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평균값을 앞에 구름처럼 표시됐죠. 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크 쪽이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저는 요거 스무드에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앞에 구름 같은 것 좀 숨기느냐고 커브 디스플레이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자, 3분의 1 옥타브가 우리 그래픽 이퀄라이저 주파수예요. 되게 좀 둔해 보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6분의 1에다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보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예전부터 이렇게 12분의 1 옥타브를 보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요. 일반적으로는 6분의 1 옥타브 정도가 추천하는 설정이고요. 그래도 저는 12분의 1. 커브 디스플레이 아까 했고, 맥스 커브는 마찬가지로, 커브 디스플레이는 지금 스무스로 돼 있는데 피크는 풀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마찬가지로 맥스 커브도 스무스로 하면 일반적으로 모양이 따라갑니다. 피크레이블은 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파수만 나와서 어떤 주파수인지 바로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마크 같은 경우는 피크 같은 위치에 주파수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마크는 수시로 바뀌어갖고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살표 마크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UI에서 스펙트럼 피크 라벨, 요거를 키우면 글씨 커지는 거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할 때 이렇게 크게 두고 쓰는데, 핸드폰으로 보시고 하면 이 피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키운 거거든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면 그냥 20 정도에 두고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을 리는 없죠. 다시 RTA 설정으로 오겠습니다. 피크 레인지 최소 최대는 굳이 이쪽 아래나 아주 높은 쪽은 분석 안 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설정 값을 해줄 수 있고요. 지금은 피크 범위나 RTA 범위나 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드 같은 경우는 이 RTA 속을 채우겠느냐 비우겠느냐 그거고요. 뭐 요게 감성적으로 좋다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위스 같은 경우는 선 두께 보이시죠? 선 두꺼워진 거. 요 색깔은 주파수에 대한 색깔들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색깔 하시면 되고,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것은 색이 그라데이션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단색으로 하든지 편하신 대로 설정하십시오. 두 번째 또 필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요, 요거 썸이었을 때 이 시그마를 켰을 때는 요게 작동되고, 시그마를 껐을 때는 LR 두 개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요 경우에 이 채널에 필을 끼면 이렇게 꺼집니다. 두 개가 라인만 보이는 거예요. 투명도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은 썸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세팅은 그냥 다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디렉션은 어느 쪽 방향으로 꺾일지, 무슨 이렇게 시간상으로 좀 전에 피크가 어느 쪽이었지 할 때 보면 되는데 좀 빨리 지나가긴 하죠. 페이딩은 점점 사라지는 정도. 아예 0에다 두면 안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빨리 좀 사라질 거고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 효과를 좀 뭉개트리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일단 슬라이드 쪽은 다 초기 값으로 하겠습니다. 줌 같은 경우는 예상되시죠? 저음 좀 확대되는 거고요. 이 RTA에 가서 이 마우스 휠을 돌려도 줌이 돼요. 네, 지금 마우스 휠 돌린 겁니다. 그리고 라인 안티 알라이징은 라인이 좀 더 매끄럽게 그릴 수 있도록, 별 차이 안 나네요. 별 차이 안 나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는 오프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필 안티 알라이즈는 안티 알라이즈, 모서리 같은데 좀 거칠은 부분을 매끔하게 하는 거를 채워 넣겠다 뭐 그런 뜻인데, 화면상으로 별 차이 안 나죠? 원래는 RTA가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요, 지금 OBS에서 캡처를 하니까 약간 좀 뚝뚝뚝 끊겨 보이네요. 내용이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곰이었습니다.